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24번째 영화이자 나타샤 로마노프의 솔로 무비인 블랙 위도우. 이 영화에는 마블 세계관에서 파생된 무수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을 보지 않으셨거나 보셨더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 위도우 속 전작의 설정들을 살펴봅니다. 블랙 위도우의 시간적 배경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입니다. 시빌워는 히어로 활동을 제한하는 소코비아 협정에 대해 의견이 갈린 스티브와 토니를 주축으로 형성된 갈등이었고, 나타샤는 그중 토니의 편에 서서 소코비아 협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벤져스라는 팀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캡틴의 입장 또한 이해하며 끝내 길을 열어줌으로써 T'Challa told Ross what you did, so you're coming for me. 영화 블랙 위도우 속 로스 장관이 나타샤를 쪼는 이유가 완성됩니다. 참고로 로스 장관과 나타샤가 잠시 통화하는데 그때 심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시빌워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5 years ago, I had a heart attack. I dropped right in the middle of my backswing. 나타샤는 레드룸에서 여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활동하면서 보여준 다양한 체술과 심리전은 프로로서 무수한 훈련과 실전 배치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죠. You spy too? They start that young? I did. 이와 관련된 내용이 완다에 의한 환상으로 그려졌었습니다. 짧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음산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는 건 보셨을 텐데요. 후에 이 기관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지를 말해주죠. In the Red Room where I was trained, they have a graduation ceremony. They sterilize you. 요원으로서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는데, 본 영화에서도 소모품처럼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헬리콥터 안에서 불임 시술을 받았다는 대화를 통해 이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습격을 당하고 그 습격이 배송됐던 물건 때문임을 알게 된 나타샤는 부다페스트로 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다페스트는 마블 시리즈에서 2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치타우리 종족과 맞붙는 장면에서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다른 한 번은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보르미로를 향하는 우주선에서였죠. A long way from Budapest. 둘의 인연이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됐으며 또 클린트의 화살이 나타샤의 집안에 박혀 있었다는 흔적과 이틀이나 숨어 있어야 했던 지하철 구석 배기관, 추후 설명할 폭발 암살까지 다양한 사건이 짧게 언급되죠. 생각보다 적게 다뤄져서 아쉽지만서도 그간 뿌려댄 과거의 사건을 회수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나타샤는 어벤져스 때부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I'm compromised. I got red in my ledger. 그런데 무수한 작전에 투입되면서 총 쓰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걸 보면 하고 있는 일 때문만은 아닌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이 오랜 시간이 흘러 본편에서 다뤄졌죠. 드레이코프를 죽이기 위해서였다지만 죄 없는 민간인 소녀에 불과한 그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니까요. Can he wipe out that much red? Dreykov's daughter?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삼키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Sao Paulo? The hospital fire? Barton told me everything. 한편 태스크 마스터가 된 드레이코프의 딸은 여러 히어로들의 행동 패턴을 복사해 실전에 적용합니다. 시리즈를 보셨다면 어디서 본 것만 같은 모습들이 나오기에 이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위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와 블랙 위도우 특유의 자세, 대화의 주도권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주는 척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행동 등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나타샤만의 특징을 볼 수 있어 재밌으면서도 이제 다시 보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요. 앞서 본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의 시간대에 위치해 있다고 했었는데, 그에 맞게 금발로 변한 헤어스타일, 주머니가 많은 조끼를 입은 이유, 마지막에 탑승한 퀸젯으로 스티브 로저스를 만나 레프트에 잠입하는 내용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간 텀을 두고 개봉하는 만큼 비어있는 자리를 메꿔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서는 복수를 해야 한다며 호크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희생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엮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드라마 호크아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옐레나가 사진을 보여준 인물이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모습을 보인 발렌티나라고 하며 그녀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또 드라마 호크아이에서 옐레나의 등장이 확정되었으니 이 점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기다려봐야겠네요. 정말 마블의 세계관은 끝없이 확장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지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찾은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